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등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제든 윤 대통령과 만남을 희망한다며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원내 제3당의 대표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이 총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며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과 관련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외에 또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생각, 상권 분립이 이 나라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이 국정 파트너로 만나야 민생을 챙기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영수회담에 찬성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야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지금 주었습니다. 야당과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메시지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국정 운영을 이끌어내야겠는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만나야지만이 민생을 챙길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으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체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계획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일군 승리라며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다고 적었습니다. 국정 쇄신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겐 환영한다면서도 실천해야 한다며 국정기조 전환과 영수회담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해 문제를 키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했다며 낮은 자세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국회 입법권을 좌우하게 된 만큼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면서도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조국 대표에겐 정권 심판과 견제, 개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뒤이어 현충원을 찾았는데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역시 20석 기준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과 법안 처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쇄빙선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견인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어서 범야권의 두 축인 두 당의 협력 방안도 자연스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조차 열지 못한 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총선에서 힘겹게 이긴 당선자들을 위주로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 수준의 쇄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식의 쇄신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 참모들이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필하고 그리고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을 몰아준 게 국민의 메시지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주장입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당장 지도부 공백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를 놓고도 고심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약 4개월 만에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윤재욱 원내대표는 다음 주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수습 방안에 대한 중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당내에선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비윤석열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